오늘 케이스는 벤츠 E220 디젤의 쿠페 차량입니다. 벤츠 E220 디젤 쿠페 차량은 E클래스 차량의 베이스에 문 두 짝 들어가고요. 안에 시트는 앞쪽에 2개 하고 뒷자리는 2자리입니다. 가운데는 뭐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 양쪽 자리인데 사실 성인들이 오랜 동안 타기는 좀 힘들고 작은 체구의 여성분들이나 어린이, 아기들은 사실 뒤쪽에 탈 수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E클래스 쿠페들을 애들을 데리고 타봤더니 내리고 타고 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하고 뒷자리에 뭐 짐을 싣거나 수납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최적화되어 있는 게 20, 30대에 있는 혼자 차량을 타거나 출퇴근하는 차량들, 세컨드 용도로 쓰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그냥 연세가 있으셔서 이런 쿠페 차량 타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꽤 괜찮을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정리를 할 때 상담을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이가 한 명 더 생겼는데요, 뒤에다 태우고 다닐 수가 없어요. 개인 사업자로 리스 뽑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하셔서 두 분이 타고 다니실 때는 이 차량이 괜찮아요. 앞자리 굉장히 넓고 E클래스 베이스에 차량이 전동 시트로 앞에 들어가 있는 2자리니까 당연히 넓게 탈 수 있죠. 이 차량을 의뢰하신 분도 역시 개인 사업자분이신데 남성분으로 아기들 태우려고 했더니 좀 불편합니다,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흰색 19년 7월에 출고, 주행거리는 한 39,000km, 2년 딱 탄 거네요. KB캐피탈에서 48개월로 현재까지 26개월 차 납입됐고요. 22개월 남았습니다. 매달 129만원씩, 리스 이율이 한 7.2%, 개인 리스 차량으로는 좀 높은 편입니다. 높게 받으신 이유는 보증금을 처음에 금액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잔가가 한 30% 정도, 2,531만원, 이렇게 리스에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자, 리스 한번 정리해볼까요? 리스 승계도 가능하지만 이 차량은 2020년 10월에 똑같은 E클래스 차량이 일종의 모델 변경, LCI나 페이스리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앞에 있는 라이트 부분하고 뒷 대로등 부분이 지금의 동글동글한 이전의 모델에서 날카롭게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변하면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신차로 새로 나왔고, 엔진도 좀 변경됐죠. 2300에서 2250으로. 아무래도 신차급 차량을 리스 승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리스 승계는 약간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더디다. 그래서 저희는 요 2020년 이전에 나왔던 19년식 차량들은 리스 승계를 지금 대행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 차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반납이거나 리스를 중도 해지해서 인수해서 판매할 수 있지만, 인수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인 승계 완납을 처리해야 취득록세 안 들어가고 계산서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승계 완납으로 처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좀 비교를 하면서 서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납 조건은 이 차량 확인해 보니까 특별하게 사고가 있거나 보험 이력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주행거리상도 2년 동안 4만 킬로를 채 않기 때문에 주행거리 페널티도 없고요. 그럼 정상적으로 반납이 된다고 놓고 본다면 1,399만원, 한 1,400만원 정도 내야 되는 겁니다. 보증금 물론 없었지만 26개월 동안 130만원씩 냈고요. 4만 킬로 탔는데 반납할 때 1,400만원 같이 내줘야 된다. 왠지 모르게 좀 손해보는 것 같죠? 법인에서는 그냥 리스사가 얘기하면 잘 따르더라고요. 1,400 내고서 반납 절대 안 됩니다.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중도 해지 정산서 인수 조건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일자 기준으로 보고 봤었을 때 5,400만 원 정도가 적립 금액이다. 그러면 5,400만 원 당장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 차 주면 5,400은 수입차를 거래하는 저희 시우카 같은 경우도 있고, 일반 업체들에서도 저희가 인수해 드릴게요 하고 대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5,400만 원만 내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걸 내가 인수했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취득록세 8% 나오고, 내가 여태까지 비용 처리했었으면 사업자라면 계산서 처리해야 되니까 8% 400만 원에 계산서 10% 끊어줘야 된다면 500만 원 가까운 계산서 금액 끊어줘야 되니까 내가 부담되잖아요. 거의 9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이 방식은 쓰지 않는다. 저희 같은 업체에게 먼저 승계를 시키고 완납을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과연 내가 얼마에 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제 동영상에서 수십 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중고차 시세 한번 볼까요? 엔카에 벤츠 E220 쿠페를 보니까 연식에 관계없이 한 70여 대 정도가 있고, 오늘 이 고객께서 의뢰하신 차 보니까 한 20여 대 정도 있더라. 19년도 7월 달에 출고된 차량 한 4만 킬로 정도, 검정색, 흰색을 기준으로 놓고 봤더니 평균가 정도로 보니까 5,600 요 정도 보면 되겠더라. 리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현금차라면 내 차가 팔릴 수 있는 소매가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리스로 내가 인수했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5,400이라고 여기에 정산서에 나와 있죠.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되느냐. 5,600에 팔릴 차인데 승계 완납이라면 리스사에서 바로 중고차 업체에게 승계하고 이전시키고 상품화하고 마진까지 넣으면 대략적으로 승계 완납을 할 때 10% 정도 보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5,400에 540만 원 넣으면 5,900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거기에서 중고차 시세 5,600 빼주면 내가 감당해야 될 금액은 대략적으로 300만 원 정도가 되겠다. 여기에 내 차가 만약에 외관이나 스크래치가 있거나 휠 스크래치가 있으면 현장에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감가가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견적을 드리느냐. 저희가 승계 완납을 할 때 좀 넓게 스프레드를 하면 300에서 400 정도를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견적을 드립니다. 실제 상담을 할 때. 그러면 자,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반납을 할 때 1,400만 원, 승계 완납을 할 때 평균적으로 350,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승계 완납을 할 때 이득이더라. 끝입니다. 내가 좀 여유가 된다면 그냥 타시는 걸 첫 번째로 추천하고, 아니에요, 저는 좀 꼭 정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나한테 이득이 어떤 건가요? 할 때 요 서류 3장 받고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반납은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1,400만 원 절대 안 돼요. 너무 손해가 심하세요. 그런데 승계 완납으로 처리를 하시면 평균적으로 350만 원 정도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개 사이에 많게는 1,100, 적게는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어떤 걸 선택하실 거죠? 내가 정말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무조건 1,000만 원 이득인 승계 완납을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시장의 가치를 평가를 받아라. 무조건 반납하지 말아라. 무조건 1,000만 원 아껴야죠. 전편에도 제가 중도 해지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시장의 가치 평가를 받아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어찌 보면 1,000만 원을 이득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전화 상담을 하면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시유카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전화 통화나 해보지 해서 했는데 몇백만 원 아꼈습니다. 몇천만 원 아꼈습니다. 오늘 이 케이스만 정확히 본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아끼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케이스는 벤츠 220 디젤 쿠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인기 차량이면 차량일수록 시장 가치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은 저희 밴드 찾아오시고요. 직접 연락을 주셔도 항상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에는 진심인 돈 벌어주는 남자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